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테라팹을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자 미국 반도체 부활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한 회사의 공장을 콕 집어서 국가 전략으로 띄웠다는 건 그만큼 정부 지원을 등에 업기 좋은 위치라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텔의 기술팀과 함께 설계해서 테라팹을 짓기로 했다는 것인데, 테라팹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세우는 거대 칩 공장입니다. 인텔이 제조 파트너로 들어가고 일론 머스크가 3월에 발표를 했고 4월에 인텔이 합류를 했습니다. 목표는 해마다 1테라와트 규모의 인공지능 연산칩을 찍어내는 것인데, 지금 전 세계의 인공지능 칩 생산량의 약 50배에 해당합니다. 1단계에만 약 250억 달러가 들고 완공까지는 최대 1190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완공에 약 160조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웬만한 대기업 전체의 가치에 맞먹는 돈을 공장 하나에 쏟는 것이죠. 이 칩은 테슬라 자동차와 옵티머스 로봇, 스페이스X 위성에 쓰입니다. 자율주행 차도, 휴머노이드 로봇도, 위성도 모두 강력한 연산용 칩이 있어야 돌아가는데, 그 칩을 한 공장에서 다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한 종류의 칩을 어마어마한 양으로 찍어내면 단가가 확 떨어지는데, 이게 테슬라 제품 전체의 원가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공장은 오스틴의 기가 텍사스 근처에서 들어서는데, 지구에서 가장 큰 공장 중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1테라와트라는 목표가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한 회사가 짓는 칩 공장 하나가 전 세계 생산량을 통째로 넘어서겠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위성에 들어갈 칩을 외부에 안기대고 직접 찍어내겠다는 것인데, 칩 공급망을 통째로 손에 쥐겠다는 것입니다. 인텔이 제조를 맡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한때 세계 1위였다가 밀린 인텔이 이 프로젝트로 부활을 노린다는 것이라 미국 정부가 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다음 라인업도 살펴봐야 하는데, 먼저 옵티머스 3세대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공개를 서두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유는 다른 회사들이 곧장 베끼려 들기 때문입니다. 경쟁사가 디자인을 그대로 따라할까봐 생산이 임박할 때까지 일부러 패로 감춰두는 것인데, 그래서 올해 생산 시작 시점에 가깝게 공개하려 합니다. 2세대와 2.5세대는 완전히 새로운 휴머노이드 설계이고, 생산은 올해 프리몬트에서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이전 버전을 조금 손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신 그린 로봇이라 성능이 한 단계 뛸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올해 안에 실제 생산이 시작되면 옵티머스가 시연용 시제품에서 진짜 만들어 파는 제품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로보택시도 확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천천히 가다가 한순간에 터지는 흐름인데,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미국 전역으로 실어 나르며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스틴에서 시작한 로보택시 운영을 점차 다른 도시로 넓혀가며 전국 서비스로 가는 발판을 다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생산이 늘면서 사이버캡이 지금의 모델 Y 로보택시를 대체할 것이라고 했고, 처음엔 더디게 풀리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자율주행 사업의 특징인데, 사이버캡이 그 변곡점을 만들 카드입니다. 이미 미국 곳곳으로 차량을 보내놨다는 건 승인만 떨어지면 곧바로 도시를 늘릴 채비를 마쳤다는 것이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단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6월 말에 구형 하드웨어 3 차량용으로 FSD14 라이트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하드웨어 3는 몇 년 전 테슬라 차에 들어간 옛 자율주행 칩입니다. 신형 차보다 성능이 낮아 최신 기능을 못 받던 차들인데, 신형 하드웨어 4 차량에 있던 기능, 그러니까 주차 상태에서 바로 출발하거나 목적지를 고르는 기능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구형차를 소유한 사람들도 비싼 부품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나만으로 최신 기능을 받게 되는 건데, 이러면 테슬라 차의 중고 가격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4 차량에는 자주 가는 장소에서 주차 방식을 기억하는 기능이 곧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약 3개월 뒤에는 음성으로 그록한테 자율주행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록은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인데, 자율주행 차에서 말을 거는 비서처럼 붙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버전인 15는 2026년 말이나 27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구형 하드웨어 3 차에도 신형 기능을 풀어준다는 건 오래된 테슬라를 보는 사람들까지 자율주행 경험을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하드웨어가 달라도 소프트웨어로 성능을 메운다는 게 테슬라 방식인데, 신차를 안 팔아도 기존 차주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브랜드 충성도를 끌어올릴 것입니다. 차세대 로드스터 공개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차는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브랜드를 상징하는 간판이 될 차량입니다. 스페이스X와 함께 개발 중인데, 일론 머스크는 예전에 이 차가 날 수가 있고 냉가스 추진기를 달아서 0에서 시속 96km까지 1초 안에 끊는다고 했습니다. 냉가스 추진기는 로켓에 쓰는 작은 분사장치인데, 자동차에 그걸 단다는 발상 자체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와 함께 만드는 차라 우주 기술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인데 자동차 회사가 만들 수 없는 차를 내놓겠다는 것이죠. 간판차는 당장 돈은 되지 않아도 브랜드의 이미지를 끌어올려서 다른 차들의 판매를 거두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소식 특히 중요합니다. 테슬라가 스페인에서 조용히 거대한 자율주행 데이터를 쌓고 있는데 차량 30대로 27만 5천 킬로미터를 넘게 달렸는데 심각한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스페인의 자율주행 제도 아래 받은 허가가 전국 도로망을 전체를 덮는데 도로의 제한도, 지역의 제한도 없이 어디서든 달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자율주행 시험은 정해진 구역에서만 허가가 되는데 나라 전체 도로를 제한 없이 쓰게 해준 건 이례적입니다. 다른 어떤 업체도 이 정도의 범위에 근접하지 못하는데 스페인에서 허가받은 나머지 업체는 많아야 차량 한 대에서 세 대를 고정된 동네 노선만 굴립니다. 다른 자율주행 셔틀이나 버스, 청소차는 전부 특정 도시나 캠퍼스 안으로 묶여 있고 테슬라만이 유일하게 전국 규모로 운영하는 건데 유럽 규제 논의에서 테슬라 자율주행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경쟁사들이 정해진 동네 몇 군데에서 차를 한두 대로 시험하는 동안 테슬라는 나라 전체의 도로에서 30대를 굴리면서 데이터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27만 5천 킬로미터를 달리는 동안 심각한 사고가 0건이라는 것은 안정성을 숫자로 증명하면서 동시에 학습용 데이터까지 쌓는다는 것이죠. 지구를 6바퀴 넘게 돈 거리인데 그 긴 주행에서 큰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게 규제 당국을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승인도 임박해 있습니다. 테슬라 FSD가 6월 30일에 스페인에서 출시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스페인 도로에서 쌓은 27만 5천 킬로미터의 감독형 자율주행 데이터가 유럽 전체 출시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스페인은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 이어서 테슬라 자율주행을 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됩니다. 다만 모든 나라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는 않는데 룩셈부르크는 테슬라 FSD를 여전히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SD가 자국 교통 법규와 도로 환경에 맞는지를 따져보는 중인데 최종 결정은 네덜란드 차량청의 기술 의견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공식 지침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나라마다 속도가 다른 이유는 유럽이 자동차 안전 규제를 워낙 까다롭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다만 네덜란드가 먼저 승인하고 스페인이 뒤따르면 한 나라가 길을 열면 다른 나라들이 그 선례를 참고하는 흐름이 생기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가 네덜란드 차량청과 유럽연합 집행위 의견을 기다린다는 것도 먼저 승인한 나라의 판단이 유럽 전체로 퍼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통합 생태계 뒤에서 미 연방정부 전체가 극비리하게 판을 깔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단순한 시장의 루머가 아니라 미 연방항공청이 2026년 1월 공식 발행한 스타쉽 슈퍼헤비 발사체 최종 환경평가 영향서 미 항공우주 감사관실이 2026년 3월 발표한 HLL 계약관리 보고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트럼프 행정부 1년차 S&T 하이라이트 문건을 직접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부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나사는 HLS 프로그램 도입 이후 이미 69억 달러 투자를 했으며 2030년까지 총 18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조 원의 예산을 스타쉽 개발과 달 탐사 서비스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 관련 계약 규모만 해도 아르테미스 미션을 포함해서 43억 달러에 달하죠. 여기에 미 국방부와 연방항공청뿐만 아니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까지 총동원되어 일론 머스크의 우주 영토 확장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2025년 12월 전격 서명한 미국 우주 우위 확보의 행정명령은 2028년까지 달 표면 유인 착륙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상시적인 달 기지를 구축하려는 초강력 국가안보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민간 기업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적 명운과 주 단위의 안보 자금이 결합되어서 움직이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통합일까요? 대중들은 스페이스X의 스타쉽 발사만 주목하지만 연방정부의 문서가 가리키는 진짜 핵심은 테슬라의 에너지 하드웨어가 스페이스X의 발사 기제를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2026년 FAA 최종 보고서 발사기지 인프라 명세서를 보면 스페이스X는 케네디 우주센터의 연간 44회의 스타쉽 발사와 88회의 전격적인 착륙 미션을 소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추진제 생성 및 스토리지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타쉽의 랩터 엔진은 액체 산소와 액체 메탄을 극저온으로 얼려 사용하는데 이 거대한 우주 연료를 민간 공장에서 트럭으로 실어나가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기지 내부에 초거대 공기분리 장치와 천연가스 액화 공장을 직접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고전력 생산 시설을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하는 핵심 동력이 바로 테슬라의 산업용 초대형 배터리 메가팩입니다.
문서상으로 무려 12개의 메가팩이 정밀 배치되어 24메가와트, 48메가와트시 규모로 독립적인 자체전력 허브를 구성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 궤도에서 지구 중력과 달 중력을 동시에 이겨내며 근직선 할로 궤도로 진입하기 위해 스타쉽은 발사 전 지구 저궤도에서 무려 10회 이상의 연료 보급선과 도킹하여 우주에서 극저온 연료를 완벽하게 충전하는 고난도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우주 공간에서 극저온 액체 연료의 증발을 막고 계측하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배터리 제어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시너지가 없다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테슬라의 그리드 기술이 스페이스X의 국방 및 우주 인프라를 지탱하는 완벽한 수직 기어라가 연방정부 공인하에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시장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할 단계가 아닌 국가 권력이 법과 행정명령으로 강제하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나사 OIG 보고서의 최신 업데이트를 보면 2026년 나사는 아예 아르테미스 캠페인 아키텍처를 전격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스타쉽을 지구 저궤도 테스트 미션에 선제적으로 투입해서 오리온 우주선과 도킹, 생명 유지 시스템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완벽하게 검증한 뒤 매년 최소 1회 이상 달 표면에 무조건 착륙시키는 연례 정기 미션 체계로 전환한 것입니다. 미 정부의 싱크탱크와 군부 엘리트들은 이미 스페이스X의 독점적인 우주 수송 능력과 테슬라의 공급망 제조 역량이 결합된 시너지를 기하급수적 변화의 핵심 축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거대한 판을 주도하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프로이노베이션 정책을 통해서 환경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심사 기간을 수개월에서 수주일로 단축하며 레드테이프를 완전히 찢어발기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최첨단 AI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일론 머스크의 하드웨어 제조 공정에 직접 융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국가 권력이 돈을 쏟아붓고 제도적으로 밀어붙이는 이 필연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같은 개인들이 자산의 양극화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와 함께 깔아놓은 이 거대한 마스터 플랜 위에 미리 탑승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장 주목해야 할 투자 기회는 무엇일까요? 테슬라의 메가팩과 스페이스X의 스타쉽 랩터 엔진, 그리고 극저온 연료 스토리지 인프라를 미국 영토 내에서 완벽하게 독점 가동하기 위해서는 극한의 우주 환경과 고전력 충격을 견뎌내는 핵심 특수 소재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문건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미 에너지부와 국방 공급망은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니켈 기반 초합금 및 고급 3D 프린팅 전자부품의 국내 제조 공급망 확보를 최우선 안보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통합 거대 인프라에 이 핵심 안보 소재를 독점 공급하며 수조 원대의 국가안보 테크벨트의 직속 수혜를 고스란히 받게 될 미국 히든 파트너 기업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이름과 구체적인 리포트는 회사의 시총이 너무 작아 정보가 한꺼번에 풀리면 수급이 꼬이고 연방정부의 전략문자 수출 통제 및 기술안보 라이선스 이슈로 이 영상에서 대놓고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저희 채널을 진심으로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건데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글 폼이 나옵니다. 구글 폼을 클릭하셔서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이죠. 신청해 주시면 평일 기준 하루 안에 종목명과 리포트를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거대한 성장 추입, 기회는 오직 행동하는 소수에게만 허락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